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오늘도 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물지 않은 이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이름을 가진 기묘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이브 웹에서 받은 질문인데 그 내용이 좀 심각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최근 느끼기 시작한 현기증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메니에르시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절대 다이빙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입니다. 저보고 너는 이비인후과 박사하고 스쿠버 다이빙 강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정말 다이빙 강사 생활을 접고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다이빙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메니에르시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고요. 이거는 뭐 다이빙하고 관계없이도 굉장히 빈도가 잦고 또 한 번 걸리면 되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설명과 이 병이 오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병을 방치했을 때 올 수 있는 합병증요, 그 다음에 치료를 한다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다이빙을 할 수 있을지 관계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굉장히 좀 독특한 병으로, 뇌에 저희들이 삼방규관과 와우각이 만나는 전정 뭐 이런 그 부분에 그 안쪽에 뇌의 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액이 일정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생성되거나 들어온 그 뇌의 액이 빠져나가지 못할 때, 즉 듣고 균형을 느끼는 그 기관이 이 물에 의한 압력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병은 대부분이 일측성으로 옵니다. 이게 만약에 양쪽이 동시에 오면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대부분 연령대, 모든 연령대에서 다 오는데,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년 그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령대가 현재 어디 정도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만성적인 병입니다. 치료를 하는데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하다는 말은 어느 하나 좀 확실한 게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치료는 절대로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이 뇌인파액이라고 합니다. 그 뇌 속에는 거기도 외인파액, 내인파액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이유는 없고, 이 뇌액 중에 이 엔돌림파라고 하는 뇌인파액이 많아져서 배출이 안 되는 경우를 이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요, 결국은 어떤 해부학적인 이유로 뇌의 액은 실제 그 머리 속에 있는 액이 그리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데 빠져나가는 그 기전이 막히면 이렇게 내의액이 많아집니다. 혹시 어떤 자가 면역이라든지 하는 면역 반응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오는 것 같다. 그 다음 부모가 앓는 사람은 자신도 앓게 되는 어떤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높은 걸로 신받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의해서도 오는 것 같습니다. 편두통을 앓는 사람이 나중에 메니에르스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 역도 가끔 성립이 됩니다. 즉 메니에르를 반복적으로 앓던 분이 편두통을 또 호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즉 내의액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이 메니에르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니에르시 병은 우리말로 내의수종이라, 내의에 있는 물이 부풀어 올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흔한 증상은 당연히 난청이고 이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기증, 이 세 가지가 메니에르시 병의 3대 증상입니다. 다시요. 현기증과 난청, 그 다음에 귀가 우는 이명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 병이 있으면 왠지 귀가 먹먹하다고 압을 느끼고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증상이, 이 병의 특징은요, 처음 나타났다가 좋아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어떤 주기를 두고 다시 재발을 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재발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다시 왔을 때 내 몸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은 내의가, 즉 청력과 균형을 담당하고 있는 내의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을 제일 괴롭히고 특히 이 이비인후과에서 3대 증상이라고 부르면 현기증, 난청, 이명,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이게 오랫동안 앓게 되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제일 심각한 합병증은 그쪽 귀의 청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쪽 귀의 균형 감각도 떨어지는데, 어떤 면에서 난청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지럼증은 이 병에 의해서 내의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면 어지럼증은 호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면 사람들이 사실은 힘을 놓습니다. 늘 어지러지하고 이래서, 그래서 피로 스트레스요. 문제는 이 병을 앓는 분 중에서 현기증에 의해서 쓰러지면서 다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이 당장 나타날 때는 사실은 운전하기가 곤란하고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 병은 어지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지러운 환자들한테 쓰는 그런 약을 씁니다. 이 약은 사실은 멀미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멀미약도 어지럽지 말라고 먹는 거지만 그 이외에도 그 위장 쪽에 메스꺼울 때 먹는 그런 약들도 같이 쓰고요.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이 한쪽 귀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재활치료, 그 다음에 안 들리면 보청기도 쓰게 되고요. 제가 활동적으로 일하던 시절에는 이 메네트 장치라고 하는 어떤 상품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메니에르스 병을 정리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떤 이런 장치가 나와 있는데, 이 보면 귀 속에다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고주파를 때려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고주파가 부풀어 오르는 내의 수종을 밀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한다는 그런 거짓말이 아닌가
저는 아직도 이 기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어쨌든 그 중의 안에다가 우리가 스테로이드라는 어떤 그런 약을 넣어서 치료를 하려고 시도도 하고 있고요. 제일 증상이 심할 때는 이 뇌림프액낭이라고 하는 뇌의 뇌림프액이 이렇게 고여드는 어떤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뼈통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뼈를 갈아서 그것이 좀 편안하게 늘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이 좀 덜합니다. 그 이외에도 무슨 전정신경을 절단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도저히 이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수술해서 이 뇌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이빙 이야기입니다. 그 메네르시 병을 앓고 있는 분은 지금 당장 급성 증상이 있을 때는 다이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이빙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플럭추에이션,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괜찮을 때는 아주 말끔하게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급성 증상에서는 다이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병의 어떤 재발이 기간이 자꾸 짧아지게 되면 언제 다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물 속에서 이 병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가마병인지 뇌의 압력 손상인지 올토노베리라고 그때 이합성 현기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감별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이빙은 메네르시 병이 조금 심한 분들은 검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메네르시 병은 나름 치료가 잘 되거나 혹은 너무나 진행이 돼서 그쪽 귀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다이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네르시 병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뇌이고요. 그 안에 있는 파란색이 뇌의 액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뇌의 액들이 넘치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의 낭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할 때 이 뇌의 낭이 좀 편안하게 늘어날 수 있게끔 주위에 있는 뼈를 갈아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네르시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